제1장 사선에서 복귀 5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1장 사선에서 복귀 5화. 멧돼지 고기를 먹으며 이거는 과거를 회상하고 혼잣말을 한다. 상당히 아쉽군. 지난번에 정삼을 통하여 먹었던 백수두강주가 생각나네. 아니지, 그냥 아쉬운 대로 싸구려 주겹청도 좋으련만. 이건의 얼굴은 시시각각 변하여 이제는 매우 불만족한 얼굴을 하였다. 사람이란 참 그렇게 지저 무저갱이 있을 때는 단 한순간이라도 지상의 공기를 마시는 것이 소원이었건만 이제는 신선한 지상의 공기를 마시고 몸과 마음을 개운하게 씻어내어도 만족이 없고 오히려 내 배는 맛난 고기를 먹고 있지만 술 타령을 하고 있으니 말이야. 에잇, 이 밤에 어디서 싸구려 주겹청이라도 구할 수 있나. 이거는 이제 고기를 씹으며 조금은 불만족한 얼굴로 신세한탄의 얼굴이 되었다. 어라, 삼천장 밖에서 이 달밤에 체조하는 위인들이 있군. 삼천장이라. 그는 얼굴에 잠시 경직된 모습이었다. 그러다가 맛없는 고기를 다시 질겅질겅 씹었다. 으헛, 앉아서 고기를 먹던 이거는 모닥불에 눈짓하였고 그러자 모닥불의 불은 한순간에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가 훅 꺼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거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켰고 그는 또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며 몸을 풀었다. 우두둑, 우두둑. 그의 몸은 좌우로 흔들어댈 때마다 몸에서 뼈 부딪히는 소리를 내었고 그는 괜히 뼈 소리가 날 때마다 신음 비슷한 소리를 하였다. 으아, 으아.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마당에 몸을 풀었더니 몸에서 뼈들이 아우성을 찌르는구나. 그럼 가볼까? 밥 잘 먹고 달밤에 체조하는 녀석들이 누군지 확인해야지. 수슈, 휙! 응? 아니, 이거는 어디로 갔나? 하늘로 솟았나? 아니면 땅으로 꺼졌나?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사라졌고 그의 사라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으니 그나마 설명 가능한 말이라면 신출귀몰. 하늘은 청풍명월과 같은 하늘이었다. 물론 봄날이 가을날과 같지는 않았지만 이건이 있었던 곳은 아무래도 시와 공간을 거스르는 것과 같았고 그의 일전 행동으로 보아 그는 자연법칙을 완전히 거스르고 있었다. 역시 그가 머문 곳도 이에 영향을 받은 것과 같은 모습이었다. 모닥불이 있었던 온천 신비림의 은은한 바람이 불어왔다. 휘잉 휘잉. 늦은 밤하늘에 간간히 떠있는 구름은 달을 중심으로 종종 달무리를 만들고 있었으니 실바람은 대지 위 갈대밭에 불어왔고 이 밤의 갈대들을 실바람이 한들한들 흔들어 놓는다. 바람이 스칠 때마다 갈대들은 서로 부딪히며 부스스 소리를 내었다. 언덕 구비마다 널따란 갈대밭 초원이 펼쳐져 있었고 이 갈대밭은 늦은 봄날의 푸른 초원을 이루며 빽빽하게 가득 메웠고 편안한 광경을 만들었지만 때 아닌 병장기 소리가 울리며 들판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아니, 도대체 이 한적하고 평화로운 시골 들판에 늦은 시간 누가 병장기를 휘두르고 있는 것일까? 챙챙챙챙챙 휙휙휙 부웅 휘웅 창창창 챙챙챙챙 휙휙휙 창창창 챙챙챙챙 10여 명 흰색 무복을 입고 있는 여인들과 다른 여인들, 즉 20명 남짓되는 여인들과 한데 어울리고 있었는데 이 20명 남짓되는 여인들은 연보랏빛 연미복을 입고 있었다. 흰색 무복의 여인들은 다른 20여 명 되는 여인들에게 둘러싸여 격전을 벌이고 있었는데 그 형세가 매우 위태위태하였다. 그러나 비록 10여 명의 여인들은 열세에 놓인 상황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무공의 우위로 이들 중 어느 하나 밀리지 않았고 가지고 있는 병장기를 연신 휘두르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한쪽의 남자들이 10명 정도 뻣뻣하게 몸이 굳어서 나열해 있었으며 이들은 오와 열을 맞추어 서 있었는데 그 옆으로 3명의 귀신 탈을 쓴 인물이 여인들의 싸움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들 복장과 귀신 탈로 보아 이들은 종전 이건이 아침에 만났던 귀곡천의 인물들로 보였다. 이들의 복장은 낮에 봤던 인물들과 같이 흑의를 입고 있지 않았으며 황색 의복에 허리에는 황금 포승줄과 같은 줄을 메고 있었다. 아무래도 이건이 낮에 만났던 인물들보다 귀곡천 내에서 신분이 더욱더 뛰어나 고귀한 신분으로 보였는데 스스스스. 이거는 싸움 현장에서 20장 떨어져 있었던 들판 수풀에 나타났지만 몸에서 자동으로 귀식대법이 펼쳐졌고 여기에 이건의 신비한 자연동화은 신법이 발동하였다. 그는 들판에 갈대들과 같은 수풀 모습이 되었는데 이는 마치 곤충들이 수풀에서 들키지 않는 모습과 같은 보색으로 감추어진 모습이었다. 그는 한동안 두 무리의 대결을 잠잠히 지켜보고 있었다. 뭐야? 한쪽은 하얀색의 선녀들, 한쪽은 연보라빛의 연미복을 입은 요녀들.
하얀색은 여인 신비 문파로 신녀문의 문도들 같고 하나는 연미복을 입은 아이들이라. 아, 바로 요지궁의 요녀들이군. 어라, 그런데 이들은 같은 편이 아니었나? 가만히 있어보자. 저기 있는 녀석들은 귀신 탈을 썼군. 허허, 복장과 은연 중에 흘리는 기세로 보아 아침에 봤던 어중이 떠중이보다 고귀한 신분인 것 같군. 이건의 눈에 혈맹의 무리가 눈에 들어왔고 한쪽 길에 10명의 인물들이 보였는데 움직이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마열이 짚여 제압된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 제압된 이들은 바로 흑색 의복을 입었고 허리띠에 당이라는 한자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는 요대를 메고 있어서 이들이 당문의 인물이라는 것은 능히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어두운 밤이었으며 귀신 탈을 쓴 인물들만 횃불을 들고 있어서 그들 주위만 어두움 속에 빛을 비추고 있을 뿐이었다. 당문이라 옥의 가문이군. 그러면 번거롭지만 도와줘야 하는데. 이거는 잠시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잠시 주변을 돌아보며 주변 상황을 살피고 있었는데 두 무리의 싸움은 점점 격해지고 있었다. 신녀문의 문화와 요지궁의 무리는 혈맹의 이름으로 한 조직인 십가 중의 두 문파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에이, 이제 철포신녀, 그만하자. 연미복의 무리 중에 키 작은 여인이 날카로운 외침을 하였다. 이 여인은 중년을 넘어 노년에 접어든 여인으로 손에는 검은빛이 나는 묵장을 들고 있었다. 아무래도 요지궁 무리 중에 대표적 인물인 것 같았다. 이 여인은 비록 노년의 얼굴이었지만 다른 노년의 늙은 여인과 같지 않았고 여인은 그래도 얼굴이 팽팽하여 조금 젊은 듯 보였지만 목소리는 노인의 목소리였으니 감히 너희가 먼저 우리 신녀문의 소문주님을 업신여기지 않았느냐. 그것은 오해야. 그것은 작은 오해일 뿐이야. 철포신녀. 너희들도 우리를 보고 아랫도리가 해픈 것으로 말하지 않았나? 서로 잘못한 것은 없으니 이쯤 그만하지.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러다가 무의미한 싸움으로 번지면 너희나 우리나 서로 좋은 것이 없어. 더군다나 혈맹주께서 우리가 서로 침묵을 도모하라고 주의를 시키시며 각각 너희 조와 우리가 일심으로 여러 작전을 전개하라고 하시지 않았나? 그래요. 철포님, 잊지 마세요. 신녀문의 문주님께서도 이러한 싸움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 다시 경고하지만 감히 소문주께 함부로 이야기하는 녀석들은 수급을 자를 것이다. 명심하도록. 철포신녀, 성질머리하고는. 요지궁의 키 작은 여인은 매우 인상을 쓰며 속으로 생각했고 철포신녀 옆에 있는 소문주는 덕담한 마디했다. 신녀님, 너무 괴념하지 마세요. 저들은 저들 나름대로 중요시하는 것이 있듯 우리도 소신있게 행동하면 되고 결국 이번 작전에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해요. 우선 귀곡천의 사자들께 저포로를 넘기고 우리는 서부전선으로 속히 이동해야 해요. 정파의 잔재들이 아직도 이곳 포상현에서 반발이 심하여 여간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소문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들의 모든 대화를 이건은 정확하게 듣고 있었다. 비록 20여 장이나 떨어져 있었지만 이건의 귀에는 너무도 명확하게 들렸고 또한 비록 어두침침한 밤이었지만 그들의 이목구비를 명확하게 볼 수 있었다. 지난번에 군마전의 지단에서 본 여인이 2명이나 있고 가만 그렇다면 저기 중년 여인에게 말한 여인이 바로 내가 구해줬던 신녀문의 제녀군. 이거는 신녀문의 제녀인 소문주를 보며 야릇한 미소를 지었다. 역시 여인들이 함께 모인 곳에는 언제나 다툼이 있는 것인가. 재밌게 보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저희 민지원의 매거진 성원 부탁드리고요.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